인터넷 투자 정보? 유튜브? 종목 토론방? 넘쳐나는 투자 정보, 대체 어떤 정보를 봐야 하지? 재테크존! 당신을 위한 투자 정보가 한 곳에! SPS 비즈 재테크존에선 실시간 투자 정보도 볼 수 있지, 1:1 종목 상담도 가능하지, 기업 탐방 리포트도 보여주지, 심지어 무료! 함께 가요 수익 꽃길로 재테크존과 함께! 검색창에 재테크존을 검색하세요. 다음으로 김영훈 가이드님, 오늘 어떤 히든 유망주 준비하셨어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은 이제 우리나라 종합 상사이고요. 에너지 개발, 철강, 식량, 인프라 사업 등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예전에 미생이란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미생이란 드라마가 거기서 종합 상사 나오잖아요. 이 기업에서 촬영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포스코 그룹의 계열사로 포스코의 국제적인 사업 확장을 돕고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무역하고 투자 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이제 철강 중심의 무역 사업으로 영위했다가 이후에 자원 개발까지 또는 인프라 개발 운영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했고요.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면서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도 다변화했고 철강 가공 사업을 물적 분할해서 사업 구조를 개편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힌트를 많이 주시긴 했는데 이 종목 고르신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뭐 해외 가스전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서 에너지 사업의 수익이 대폭 확대됐고 발전 사업은 비수익임에도 불구하고 발전 이용률이 크게 개선됐고요. 그런 견조한 실적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소재 사업에서 원자재 시장 악화하고 전기차 시장의 제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차 부품, 팜 사업, 2차전지 소재, 고기능 철강 소재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국내 민간 기업 중에 유일하게 해외에서 심해 천연가스전을 탐사,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해서 최근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잠깐 실적 말씀하셨는데 그럼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거라고 전망하시는 건가요? 이 기업은 시가총액 10조 원대인데 10조 원이 넘는 대형 기업이긴 한데 안정된 펀더멘탈을 가졌고 그다음에 증권사 리포트의 평균치인 컨센서스상 매출액과 영업이익 2026년까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정부가 이걸 이제 투자 전략을 가려면 이제 어차피 이슈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정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명명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에서 빠르게 추진 중에 있고 올해 말 본격적으로 탐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는 이제 대형 석유회사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 탐사 시추를 개시하여 6월에는 결과를 발표할 그럴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진행 과정 동안 기대감의 주가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주가는 차트상 점차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준비 중에 있어서 매수하기 좀 좋은 자리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김영훈 대표님의 히든 유망주 힌트판도 함께 보시죠. 계속해서 투자 고수들의 실전 투자 전략과 비법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영훈 가이드님이 준비한 내용은 나는 투자자인가 트레이더인가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방법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김영훈 원장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방법은 각양각색, 백인백색입니다. 모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 방법도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투자자는 짧게 사고파는 단타를 좋아하며 중장기 투자를 지루해야 합니다. 매수하자마자 순식간에 사고파는 단타, 심지어 몇 분 만에 수익을 결정짓는 스캘핑 매매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매 방법을 선택할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가 보다 본인의 투자 성향이 단타가 더 맞다는 주관적인 판단을 하고 매매 방법을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투자자들은 한 번 매수해서 오랫동안 보유하며 수익을 길게 끌고 가는 매매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상승할 대형주 또는 우량주를 매수하여 중장기 투자하여 시간은 걸리더라도 작게는 2~3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수익을 목표로 하기도 합니다.
이런 매매는 대부분 시장 주도주를 매수하는 경우가 많을 테니 매수하자마자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예상과 다르면 손절하면 간단한데 그러지 않고 손실 중인 상태로 오랫동안 몰려 있어 수년간 들고 있어도 여전히 손실 중인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겁니다. 이때 중장기 투자자들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나는 기다리는 건 잘해. 삼성전자가 망하겠어? 망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올라오겠지. 아니면 자식에게 물려주지 뭐. 이렇게 위로하며 수년을 허송세월 보내기도 합니다. 이건 투자도 뭣도 아닙니다. 그동안의 기회비용 지출이 너무 큰데 당장 팔지 않으면 손실 확정이 아니라고 자신을 위로하며 오랫동안 들고 갑니다. 이런 성향의 투자자들은 단타는 매일 쳐다보고 있어야 하고, 장중에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집중해야 하고, 점심시간에도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컵라면으로 때워야 하는 등 난 도저히 스트레스 받아 단타는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중장기 투자자 역시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더 맞는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매매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투자 방법의 선택은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보다 이 투자 방법이 현재 시장 상황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적절한 투자 방법인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자신에게 어떤 투자 방법이 맞는지 선택하는 데에서 가장 적절하고 확실한 방법을 조언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의 주제는 나는 투자자인가 트레이더인가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출간한 저서 어이 김과장 주식 투자 리듬 배워서 하자는 책의 내용 중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수해 중기 또는 장기간 보유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자가 더 나은지, 또는 단기간 보유하며 작은 수익이라도 여러 번 챙기는 트레이더가 더 나은지에 대해 갑론을박하며 각자 본인이 옳다고 믿는 투자 방법대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둘 중에 어떤 매매 방법이 더 나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앞서 중장기 투자자와 트레이더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장기 투자자는 산업 분석과 업황 분석, 그리고 관련 기업들의 기본적 분석을 충실히 해서 상승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주식을 몇 개월간 또는 몇 년간 보유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매매를 하는 투자자를 말합니다. 워렌 버핏의 코카콜라 40년 보유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워렌 버핏은 망하지 않을 기업의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며 배당 수익과 주가 상승에 의한 수익을 동시에 내기로 유명합니다. 반면 트레이더는 주요 뉴스와 최근 업황, 그리고 해당 기업의 주요 주가 상승과 관련된 최근 재료를 분석하여 검토 후 후보 종목들을 선정해 그 중에 차트에 의한 기술적 분석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아 매수한 후 당일 또는 수일 내 수익을 내는 매매를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다른 말로 기술적 분석가, 차티스트 또는 스스로 단타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장기 투자자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트레이더를 해야 할까요? 이 차트는 종합주가지수인데 2018년 1월 29일을 고점으로 2년 3개월 동안 계속 하락 중인 상태에서 장기 투자자라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 시장 주도주를 보유하다 몰렸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수가 30%가량 하락했으니 개별 종목들은 50% 이상 하락한 종목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트레이더라면 이런 하락장에서 급락 시 짧은 손절을 하고 반등 시 최저점에서 매수하는 수익을 반복하면서 계좌를 조금씩 늘리는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락장에서는 트레이더가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 차트처럼 상승장이라면 시장 주도주를 매수해 장기간 보유하는 투자자가 단기간 사고파는 트레이더보다 수익이 더 클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투자자인가 또는 트레이더인가라는 질문에 어떤 매매가 자신에게 맞는지보다 지금 시장에 어떤 매매가 더 적합한가를 따져서 시장에 맞는 매매를 해야 합니다. 자신이 초보 투자자인지 또는 고수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급락장이 올 때 손절을 못해 주식을 잔뜩 들고 손실이 커질까 두려워할수록 초보 투자자이고, 반면 하락 초기에 제때 손절해 현금 비중을 충분히 늘리고 두려움 없이 반등장을 준비하면 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급락장을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식을 매수할 때 사전에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매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수할 당시 기대와 다르게 주가가 하락한다면 손절에 현금 비중을 늘리고 반등 시 재매수에 주식 비중을 늘리면 하락장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자면 본인의 투자 성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시장 상황에 맞는 투자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된 하락장에서는 단기간 사고파는 매매 방법으로
작은 수익을 꾸준히 챙길 수 있는 트레이더가 되어야 유리합니다. 반면 상승장에서는 신중하게 오랫동안 상승할 종목을 매수하여 예상대로 상승할 경우 작은 수익에 만족하지 말고 오랫동안 보유하며 수익을 극대화하는 중장기 투자자가 유리합니다. 따라서 나는 중장기 투자자인가? 아니면 트레이더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본인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둘 중 적절한 매매 방법을 모두 구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이상 워렌증권학원 김영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민호 대표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마지막 4분기인 10월로 접어들었는데요. 3분기에는 지수의 변동성도 크고 주도 섹터도 없고 수급도 불안정한 테마 장세 속에 빠른 순환매까지 까다로운 시장이셨을 거라 느끼셨을 겁니다.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선 시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매매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현 시장에서 관심받고 이슈가 되는 섹터는 어딘지, 그리고 매매 관점상 단기 매매 포지션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아님 스윙이나 중장기로 끌고 가도 되는지, 또한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지 보수적인 투자로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는지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해야 됩니다. 시장 파악과 매매 전략을 세웠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그에 맞는 종목 선정을 하고 매매 타점 타이밍을 잡는 게 순서입니다. 실제로 매매의 핵심이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이 부분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9월 저랑 같이 매매하신 타픽 회원님들께서 달달한 수익과 함께 주식 스트레스에서 탈출시켜준 선민호의 타픽 프로젝트 112, 이 프로젝트 매매법이 도대체 뭔지 설명드릴 거고 타픽 종목과 매매 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픽 프로젝트 112 매매법이란 단타, 단기, 스윙에 모두 접목시킬 수 있는 매매법으로 시장에서 강한 종목을 리스크는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최적화된 매매 스킬입니다. 또한 황금 맥점 자리를 지정가로 매수를 분할 공략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주식창을 쳐다볼 필요가 없으므로 직장인과 사업,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도 편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타픽 회원님들과 실제로 매매한 내역을 바탕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9월 3일 STO 관련주인 뱅크웨어 글로벌이라는 종목입니다. 112 매매법에 따라 11,000원에 첫 번째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500원에 112 중 11 두 번째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흐름을 보면서 제가 이제 드리려고 추후 제시라고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1차 매수와 2차 매수가 1과 1이 매수된 다음에 평단가가 1,750원이 된 후에 이 주식은 급등을 하면서 11,960원까지 최고점을 찍으면서 약 수익이 한 8에서 11%까지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9월 20일 날 제약바이오 관련주인 엑셀세라뷰틱스라는 종목입니다. 112 매매법에 따라 8,150원에 첫 번째 112 중 1위 매수가 됐고요. 두 번째 7,720원에 다음 날입니다. 7,720원에 112 중 두 번째 1위 매수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는 이제 흐름을 보면서 추후 제시를 드리기 위해서 추후 제시라고 제가 신호를 드렸고요. 그 후에 다음 날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면서 엑셀세라뷰틱스가 이제 좋은 재료가 같이 뜨면서 급등을 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평단가 7,935원을 만들었는데요. 다음 날인 24일 정부 15년 다부처 참여 인공혈액 프로젝트 주간기업이라는 재료가 뜨면서 상한가를 마감하고 시원하고 달달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 112 매매법은 시장에서 강한 종목을 선정하고 황금 맥점을 공략하는 게 핵심 포인트인 만큼 리스크는 확 줄이고 빠르면서도 꾸준한 수익으로 내 계좌를 황금 계좌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탑픽 종목과 매매 타점을 공략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오늘은 여러 섹터 중에서 주식하시는 분이시라면 적어도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있고 천당과 지옥을 널뛰게 했던 반도체 섹터의 대표 종목, 이 대표 종목의 셀링 포인트와 더불어서 매매 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반도체 종목은 HBM 글로벌 1위 SK 하이닉스랑 TC본더 최강자인 한미반도체, 그리고 유리기판 원조 대장인 필옵틱스, 그리고 CXL 대장인 네오셈, 이렇게 네 종목입니다. 첫 번째, 얼마 전 AI 거품론에 모건 스탠리의 목표가 12만 원 반토막 리포트까지 나오면서 반도체 겨울론의 최대 피해자인 SK 하이닉스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SK 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은 너무 과다하다고 언급드리면서 지금은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충격적인 보고서로 한때 주가를 15만 원 이하까지 급락시킨 이후 리포트와는 반대로 106만 주에 폭풍 매수하면서 꼼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명실상부 엔비디아와 TSMC를 잡고 있는 HBM 글로벌 1위 기업이고 세계 최초로 HBM3 12단 신제품 양산도 시작했는데요. 게다가 이번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까지 편입되면서 다시 점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근에는 매도세가 강했던 외국인들이 다시 대량 매수 포지션으로 돌아오면서 수급 측면에서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수급표인데요. 지금 계속 외인의 매도세가 이루어졌지만 지금 계속 최근 들어서 외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고요.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이건 이제 저희 기준으로 가장 최고가 기준을 잡았습니다.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기준으로 제가 드린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늘 좀 하락이 나왔을 겁니다.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받침선 21선 부분, 이 부분을 17만 원 정도 보시면 되시는데요. 17만 원 초반까지 매수 구간으로 좀 보시고 1차 목표가는 매물대 구간인 20만 원에서 2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전에 이제 모건 스탠리 리포트 때문에 급락을 했던 구간 두 군인 여기 15만 원 이렇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은 SK 하이닉스양 HBM용 TC본더 글로벌 독점적 우위를 가진 한미 반도체입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당분간은 TC본더에서 한미 반도체를 크게 위협하는 경쟁자는 나오기 힘들 전망으로 내년에는 매출 1조 원, 그리고 26년에는 2조 원 목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SK 하이닉스와 함께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도 편입되고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까지 취득하면서 주가 방어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단 이제 수급 면에서 보시면은 금융투자,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 보험 등 골고루 전부 이제 골고루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인데요. 일단 좀 더 탄력을 받으려면은 외인의 매수세까지 유입되면은 좀 더 주가를 부양시키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차트 보시면은 5일선과 11선이 21선을 골든 크로스하면서 정배열 차트를 만들려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 구간을 보시면은 지금 최고점 기준으로는 제가 11만 원 드렸지만 10만 원 부근까지 1차 매수가로 보시고요. 목표가는 여기 저항대 부근, 여기 제가 색깔 표시해 놓은 13만 원 부근, 그리고 손절가는 기존 지지 라인인 9만 원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필옵틱스입니다. 이 종목은 유리기판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본래는 OLED 레이저 장비, 2차 전지 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로 세계 최초 OLED 디스플레이 레이저 가공 표준 설비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폰에 OLED를 채택하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기대하고 있으면서 반도체 유리기판이 다시 재조명되는 이 분위기 속에 최근 주가는 상승세에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해외 글로벌 소재 기업의 유통강국 전극 제조 장비 TGV 납품됐는데 현재까지 TGV 장비를 양산 라인에 출하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은 필옵틱스가 유일합니다.
최근 기간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9월 12일 투신의 대량 매수가 눈에 띄는데요. 일단 2만 원 이하 그리고 18,000원까지는 저희가 매집을 할 수 있는 구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차 목표가는 2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으로 설정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인 HBM 단점을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는 세계 유일 CXL 양산 장비 업체인 네오셈입니다. 국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마이크론, 인텔까지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미 외국인들은 8월 말부터 꾸준하게 매수세에 나서면서 지난 26일부터 거래량을 동반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61선과 121선의 지지 여부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11,200원 이하에서 조정을 줄 경우 아마 그쪽을 이제 지지란을 보시면서 만원 구간까지 최하는 만원 구간까지 열어놓고 한번 매수를 해 보시고요. 1차 목표가는요. 매물대 초입 구간인 1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요 바닥 지지 라인인 8,000원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섹터 탑픽 종목과 스텔링 포인트 그리고 매매 타점까지 설명드렸는데요. 제시드린 매수가는 최대 매수가 기준이니까 제가 설명드리면서 아래 지지라인이라고 표시된 부분까지 매수 관점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탑픽 프로젝트 112 매매법은 매매 맥점을 활용한 더 디테일한 매매 방식으로 왕초보도 혼 넘치게 만드는 혼넘 매매법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게임이 아닙니다. 즉 게임머니가 아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손실에 관대해지지 마시고 꾸준한 수익 매매로 황금 계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캔도의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 파트너 선민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0월 시장 준비하면 좀 대응 전략까지 여쭤볼게요. 지금 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워낙 불거진 상황이어서 방산주 같은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큰데 지금 중동 리스크에 따른 시장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 10월 대응 전략도 짧게 좀 짚어주시죠. 김영우 가이드님. 최근 방산주는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있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 하마스를 공격하고 더군다나 이제 바레인의 헤즈볼라까지 공격을 하면서 그다음에 또 애초에 휴전이 조만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예상보다 더 길어지고 그다음에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면서 점점 더 격화되고 있어서 방산주에 대한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좀 더 수요를 더 자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방산주 부분은 한동안 좀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올 연말까지뿐만 아니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길게 보면 증시는 저는 증시는 그냥 간단하게 금리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가 가장 중요한데 기준금리를 빠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3.25% 아까 중립금리가 3.5% 정도 얘기했는데 중립금리까지 인하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기대감이 증시는 한동안 좋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선민우 가이드님, 방산주를 비롯해서 이제 10월 시장 전략 좀 짧게 세워주시죠. 네, 지난 이제 7월, 8월 때도 제가 이제 현금 비중을 많이 늘리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아마 그렇게 늘리신 분들은 이번 하락장에 나왔을 때도 크게 어려움 없이 대응이 가능하셨을 겁니다. 이번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0월은 이번 주에 이제 ISM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와 이제 고용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이는 이제 8월 달이랑 9월 초 그리고 이제 이때 미국 경기 침체 이제 공포 심리를 좀 자극해온 지표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 예상을 하건대 ISM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수는 견조할 것으로 보여요. 근데 관건은 결국에는 또 고용입니다. 파월 의장이 가장 또 신경 쓰는 것도 고용 지표고요. 그래서 실업률은 약 한 4.2%로 아마 유지가 되는데 비농업 공업 지수가 14만 명으로 전월 대비 소폭 좀 둔화가 될 거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이제 국내 시장은 이제 업종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차별화 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낙폭 과대 업종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전쟁 리스크로 인한 방산주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
이 부분에 좀 주목하시면서 10월달 장에서 임하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영웅, 선민우 두 분의 만렙 가이드와 함께 했는데요. 한 주간 두 분의 공략주와 전략들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빌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투자 만렙이 되는 그날까지 만렙 박주식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의 투자 정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해보세요.